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앞 시간에 풀어보셨던 제 38회의 기출문제,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인삼은 인삼 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삼은 대표이사 변경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 내용을 정정하시오. 메일 주소도 수정할 것. 앞에서 37회 문제에서도 기초정보관리의 첫 번째 문제가 회사 등록 문제였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회사 등록 문제가 37회, 38회에서 나왔군요. 자, 대표이사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도 수정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네, 두 가지는 꼭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사 등록 메뉴에 가야지 거래처 등록으로 가면 안 되겠죠.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우리 회사니까 한국 인삼. 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회사 등록에 가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죠. 시험 볼 때는 딱 하나의 회사만 있습니다. 거래처는 많이 등록되어 있겠으나 회사는 딱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네요. 한다인으로 고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코리아 211 네. 다음 넷 뭐가 빠져? 2117이군요. 네, 2117. 네. 엔터 해주시고요. 그 외에 어떤 변동사항은 혹시 없는지. 개업 연월일이요. 개업 연월일이 2012년 1월 2일로 설립 연월일까지면 두 개를 다 고쳐야 되네. 어떻게 1년이 뒤로 밀려졌어요. 이거는 아마도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2012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왜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백데이터는 2013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2019년도 문제인데 이게 2020년도 문제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모든 날짜를 1년씩 뒤로 미뤄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발견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은 고칠 내용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였어요. 대표자하고 여기에 있는 이메일 주소. 우리가 설립연월이나 개업연월이 갑자기 1년 뒤로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바꿀 내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점짜리 하나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 봤더니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건 차익이 0이 나올 때까지 맞추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차익이 0이 나오도록 맞추었을 텐데 이렇게 비교했겠죠. 우선 유동자산을 한번 쓱 본단 말이에요. 유동자산 475730. 그러면 여기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현금부터 여기 상품 사이에서 차이가 났구나 하는 얘기가 되겠죠. 유동자산이니까. 그러면은 현금부터 보면은 어디 볼까요? 어디에서 20만원 차이가 났었나요? 단기 매매증권이요. 네, 단기 매매증권이 1233만 원이네요.
예, 여기요. 네. 1233만 원. 이걸 고치니까 475730 맞아졌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46800이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군요. 비유동 자산은 여기 장기 대여금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가 틀렸던가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랬던가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부채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근데 이게 자산의 임차보증금 그게 누락됐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임차보증금으로. 임차보증금으로 바꾸고 이걸 지워야 되겠군요. 그럼 삭제 지워버리고 선택한 개념 과목 임차보증금은 다음의 메뉴에서 사용. 다시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넣습니다. 이제 663만 원의 차이가 나는군요. 비유동 자산은 66800으로 이제 일치합니다. 자산 총계 542530 맞습니다. 이제 부채 총계를 보니까 부채 총계가 119500이란 말이죠. 부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요? 예수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금 663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오케이. 네. 이래서 0이 떨어졌군요. 네. 아주 특이했던 것은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으로 계정 과목 자체가 틀리게끔 입력이 되어 있었던 거. 요거는 좀 특이했다고 보겠네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차액이 0이 되도록 맞추었다 하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제 세 번째 문제, 거래처 초기 2월 문제입니다. 항상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초기 2월이 쉬운 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열어서 외상매출금은 오른쪽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니까 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도 표에 나와 있다는 것은 검색할 필요 없이 1101을 여기다 직접 입력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1102 23 플러스 그래서 차액이 0 떨어지면 되고, 미수금도 미수금 오른쪽에 직접 입력할 수 있죠. 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3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250만 원. 그래서 차액 0 이렇게 떨어졌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세 문제 10점을 우리가 해결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떤 질문 있으셨나요? 궁금한 내용 없으셨죠?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볼까요? 자, 20점짜리인데요. 첫 번째 문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줄 부채를 구입하고, 홍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판촉물을 제작한 거예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직접
적격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서식을 작성하라. 이렇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8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왔는데요. 이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격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할 생각이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출금으로 하면 편할 것 같고요.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부채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시느냐? 예,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죠. 자, 이제 준비 다 됐죠.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7월 8일에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겁니다. 출금, 광고 검색하셔가지고 833번에서 엔터 치고 엔터 한 다음에 8만원 80 플러스 엔터 하면 이제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클릭하죠. 그런 다음에 영수증을 보시고 2020-0708 아트 광고 성명은 김수빈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로 11 사업자 등록번호 214 1245 123 더 치면 되고요. 거래금액 80 플러스. 자, 우리가 이 부채를 구입한 내역은 여기에 구분에 해당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계정 코드는 광고 선전비. 아까 그 계정 코드 여기 보시면 833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833 엔터. 적요는 부채 구입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서식이 만들어졌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서식에 가셔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 됐고요. 혹시 안 올라와 있으면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요 닫기 창 요 닫아주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까지 눌러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한 문제가 거의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에 66만원 찾았습니다. 동부화재 보험이고요. 7월 31일 본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하고 1년분 보험료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회사는 보험 계약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이 말이 되겠고요.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으니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죠. 1. 거래 자리를 입력하시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보험 기간도 수정하시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문제가 하나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거래 자료는 7월 31일자로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기 때문에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변의 비용이니까 차변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7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7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거 821.
금액은 66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농협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농협은행 보통으로 대변에 66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은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다시 기초정보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가셔가지고 이 소나타인 것 같습니다. 9750 여기에 보험기간을 수정해줘라 이랬습니다. 보험기간이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험기간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죠. 2020 0801 그래서 2021 0731 이렇게 고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용 소형차에서 보험기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청구 수령증이라는 거. 우리 이런 청구 수령증 처음 보는 증빙이네요. 그 다음에 자료 2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은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청구 수령증이다. 등기우편을 이렇게 보내고 한꺼번에 75만 원 청구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료 2는 해당 등기우편 발송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에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등기우편료는요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죠. 예, 통신비로. 그런데 비용을 카드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부채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금, 차변은 통신비로, 등기우편은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증빙을 갑자기 이렇게 생소한 평소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이런 증빙은 별로 없었습니다. 갑자기 좀 생소한 증빙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좀 당황했겠지만은 밑에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 정리가 싹 됐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3일로 해야 되죠. 8월 13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 13일 3번 차변에 통신비 814번 쓰시고, 네, 금액은 75만원. 그리고 4번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는 국민카드 세 번째 있는 거 7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증빙 때문에 조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574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항상 보실 때는 증빙을 일단 대략적으로 보시고 바로 이 자료 설명 그리고 평가 문제를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는 주식회사 수화 유통에 대한 6월 5일자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네, 이거 보니까 이제 설명이 되죠.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오늘 갚았구나.
오늘은 8월 21일이고 외상 매입은 6월 5일 날 했었는데 그 중에서 200은 예금에서 계좌 이체했고 위에 것을 보니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발행인이 한국인삼 우리 회사죠.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려면 어음을 등록도 해야 될 텐데 어디 볼까요? 6월 5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확인할 게 있을까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 선택할 것. 보통 이제 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어떤 은행에서 어떤 어음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 있죠? 어음 등록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등록은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표 입력만 하고 F3 눌러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5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2,200만 원만큼의 외상 매입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6월 5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200만 원 외상 매입금이 여기에 있죠. 2,200만 원 외상. 오늘 여기 그걸 갚는다는 얘기예요. 뭐 굳이 안 보더라도 여기 자료에 충분히 제공이 돼 있었습니다. 2천만 원과 200만 원이 통장에서 있었고 여기서 설명까지 잘 해놨기 때문에 조회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표는 일반 전표에 8월 21일자 통장 이체된 날짜 또 어음을 발행한 날짜 8월 21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일반 전표 8월 20일. 자, 부채 감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에 정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수화 유통이 되겠고요. 차변에 2,200만 원. 대변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보통 예금 우리은행 것이 200만 원이 나가고 또 하나는 어음을 발행합니다. 252번 시급어음 어음의 거래처는 1176 똑같은 코드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짜리죠. 그래서 어음 등록은 하지 않는 이유는 어음 등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급 어음줄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런 다음에 F3을 툭 누르면 밑에 지급 어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난다 이거죠. 거기서 발행 상태로 되어 있고 커서는 이미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F2 키를 누르면 2천만 원짜리 어음 번호가 보이겠죠. 그래서 뒤에가 755 이게 틀림이 없죠.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은 발행일로 넘어가고요. 발행일이 일치하니까 엔터로 넘어갑니다. 만기일을 고쳐야 되죠. 여러분 만기일은 어음에서 여기 지급기일을 만기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2020년 10월 21일 이렇게 나머지는 더 이상 입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엔터 하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거래는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거래였는데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서 또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갚았고요. 이때 특이한 것은 어음 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출장비 정산서라는 증빙이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9월 16일이라는 날짜를 주었고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얘기네요. 9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한번 일단 출장비 정산을 보겠습니다.
지급받은 금액 여기 있는데요. 37만 원. 그러니까 9월 30일 날 가지급금에 37만 원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제 소요병이 40만 원인데요. 숙박비 22만 원, 식대 3만 원, 교통비 10만 원, 거래처 선물비 5만 원. 이걸 한번 다 더해 볼까요? 25만 원에 35만 원에 40만 원. 그런데 이거는 또 비용을 하나로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 거래처 선물비 5만 원은 접대비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여기 35만 원은 여비교통비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출장비 정산 내역 중에 보면요. 가끔씩 접대비 성격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교통비로 하면 안 돼요. 예. 접대비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9월 13일 날 여기 손민경 과장에게 가지급금 37만 원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있었겠죠? 9월 13일 걸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걸 딱 조회해 봤더니 여기 손민경 가지급금 37만 원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급금이 차변에 기록이 있잖아요. 오늘은 대변에 가는 날이에요. 요 가지급금이. 그래서 오늘 날짜는 정산 날짜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9월 16일 입력하시고 대변에 가지 손민경 대변에 가지급금 손민경 37만 원 자산 감소죠. 그리고 이제 차변을 정리합니다. 여비교통비부터 해볼까요? 차변의 비용 발생 여비교통비 812번 쓰셔야 되고 거래처에서는 방향키로 그냥 넘어가시고요. 아까 싹 더하면은 25만 원에 35만 원이었죠. 그리고 또 차변에 접대비 813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모자라는 것은 현금으로 대변에 기입해야 되죠. 대변에 101번 3만 원 이렇게 추가 지급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자칫하면 모두를 여비교통비로 40만 원을 처리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정산서를 자세히 봤어야 됩니다. 거래처 선물비는 접대비로 했어야 된다. 네. 다음 6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요? 기타 일반 거래, 배송 전문업체인 서울 퀵서비스에 상품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가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까처럼 무슨 주주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런 것은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보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상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반비에 해당이 돼요. 운반비. 그래서 상품 배송이니까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쓰면 한 줄로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날짜 9월 22일 날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9월 22일 날짜로 출금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 824. 네, 금액은 2만 원이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개념 과목이 운반비 쉽게 떠올리셨죠? 이렇게 해서 20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전표 입력 문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 네, 어땠어요?
이 안에서 혹시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는가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과세매출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볼 것 없이 유형은 11번 유형이다 이 말이에요. 과세매출이 11번이에요. 자료 설명에 보시면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 상품 판매 대금 중 150은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잔액은 외상이다. 혼합으로 분계를 해야 되겠죠.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은 여러분 개정 과목 뭘로 했어요? 네,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뭐 많이 숙달돼 있죠. 이 문제 매번 매회차마다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뭐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매입매출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매입매출전표 10월 11일 11번 과세 인사매기스 합계 495만원 맞죠? 거래처는 민지 유통 여기는 비워둬야 되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급 전송할 때는 비워둬야 됩니다. 분계는 3번 분계하시고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수금 맞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우리가 상품을 팔면 공급가액이 매출액이 되죠. 상품 매출 수익 발생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차변에 101번 현금 아까 자기압수표 받은 게 150이 있었습니다.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108번 나머지는 밑에 빨간 글씨 보이는 거 3450 아이고 네 3450 해서 바꿀 게 없는지 확인해 봐야죠. 네, 거래처 바꿀 거 없고 차대변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셔서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2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로 갑니다. 하셔서 10월 11일 날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죠. 앞에 체크 박스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발행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한번 갑니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우리가 누르죠. 그러면 보이죠. 그러면 발행 눌러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검색된 데이터 없습니다 하면 또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닫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세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으로 와서 위에 조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세금란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전자발행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4점을 얻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하나 있는데요. 개인 소비자인 김현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우리가 카드 매출 17번이잖아요. 카드 과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을 하고 분계를 카드 분계로 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세팅이 돼요. 자동으로.
환경 설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원래 그렇게 자동 분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무엇 체크하셔야 돼요? 날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합계 금액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카드사가 어느 카드사인지 확인하시고, 또 거래처는 어느 가맹점인지 확인하시고, 아니구나, 이건 우리 거지. 네. 예, 거래처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김현겸이 거래처가 됩니다.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니까. 그래서 지금 17번 카과 매출로 입력할 때 이런 사항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점표 10월 24일로 입력을 해볼까요? 매입 매출점표 10월 24 날짜 정확히 하시고, 유형은 17 카드사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삼성카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확인. 여기서는 분명해서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요. 홍삼즙이라고 가로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해도 되고, 상품 가로 열고 홍삼즙 이렇게 하면 뭐 더 좋고요. 수량 단가는 입력할 수 없을 거고요. 공급가액에다는 합계를 넣어줍니다. 462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거래처가 이제 개인 겸. 자,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신용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셔야 되겠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 4번 분계하시게 된다 이거죠. 보다시피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일어났고,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즙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분계가 자동으로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7번 과거 매출 잘 선택하시고 분계를 카드 분계로 하셨다면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매입 거래 자료 설명을 먼저 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레저용으로 사용할 자전거를 외상으로 구입해 왔습니다. 개인 레저용이라는 것은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54번 불공 유형에 해당이 되죠. 54번 불공이라는 것은 첫째 세금 계산서. 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처럼 어떤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 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런 것들이 54번입니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해라. 네, 입력해 볼까요? 작성 일자인 11월 18일자로 입력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날짜를 11월 8일로 입력을 해볼까요? 매입 매출점표 11월 8일에다가 유형을 54번으로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사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네, 품명에는 산악자전거, 수량 1개, 단가 250만원, 거래처는 탑스포츠. 탑스포츠. 전자세금란은 1번이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말이죠.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으로 구입했다 해서 외상 분계할 수 없죠.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275만 원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가지급금. 그러면서 이 가지급금의 경우는 탑스포츠에 가지급을 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이름으로 거래처를 넣어줘야 됩니다. 한다인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와서 이 대금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275만 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탑스포츠하고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분기에서도 수정할 사항이 많죠. 네, 그래서 이 거래는 여러분이 잘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자주 나오는 편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요, 이제 이 출제위원들이 지금 여러분이 시험이 41회 시험이죠. 아니 42회 시험이네요. 42회. 그러면 지난번에 6월 달에 있었던 41회 시험 거기에 나왔던 유형은 오히려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냈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그럼 이번에는 불공 문제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불공 문제를 내는데 사유를 바꿔서 내는 거죠. 뭐 접대비 관련한 걸로 나온다든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되는 걸로 낸다든가 이렇게 불공의 사유가 달라지는 거죠. 네, 불공에 관련된 건 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유형이 7가지 유형만 시험에 나오잖아요. 7가지 유형에서 6문제가 나오잖아요. 6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 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7번은 정리하는 문제니까 6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유형이 우리가 출제 범위가 7가지 유형이란 말이에요. 매출에서 11번, 13번, 17번 이 3가지 유형이 나오고 매입에서는 51번, 53번, 54번, 57번 이렇게 매입에서 4가지 유형 합이 7가지 유형 7가지 유형 중에서 6문제가 나오니까 거의 뭐 하나 빼고는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는 비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정 과목의 선택 중요하겠죠. 공기청정기를 여러분이 뭘로 했을까? 비품 처리하시면 돼요. 비품. 자,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330만 원짜리. 330만 원짜리. 자, 그런데 요거는 비품은 330이 아니라 여기 부가세를 뺀 요것만 비품으로 될 거예요. 요 3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요건 부가세 대급금으로 별도 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일단은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공급가액란에다가 330만 원을 입력하게 되겠으나 공기청정기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처리되는 것은 여기 공급가액, 여기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만 비품 자산으로 잡히고 3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히겠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를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날짜 체크하시고 합계금액 어디 있는지 체크하시고 카드사가 어딘가 보시고 그 다음에 매입이니까 가맹점도 여기가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민규 가전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10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에 10월 15일 날짜 정확히 넣으시고 매입을 했는데 카드로 매입했어요. 57번이죠. 57번. 카드사는 어딘지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보면 카드사가 어디 카드사였나? 예, 농협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농협 카드 확인. 네, 품명에는 공기청정기 이렇게 입력하셨겠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써주세요. 3300 플러스. 네. 거래처는 이제 민규가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국민카드가 되면 안 됩니다. 가끔 그걸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거래처는 매입이면 가맹점 민규가전이 되고 매출이면 보통 개인 사업, 개인 거래처죠. 개인이 거래처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은 관련이 없으니까 방향치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매입을 한 거니까 4번 카드 분계더라 이거죠. 네, 농협카드의 미지급금 떨어지는 게 맞죠? 예, 부가세 대급금 아까 30만원 자산 처리하고 요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다. 비품으로 300만원 잡아주면 되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카드 과세 57번 매입, 카드 과세 매입 선택하는 것과 여기 분계, 카드 분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비품으로 고쳐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매입 거래는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서는 뒷자가 3자죠. 매출이면 13번이요. 매입이면 53번이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일까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인 만세유통의 사업장 이전 기념행사에 보낼 포항 특산물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구입 시 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네. 자, 우리가 포항 특산물을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입니다. 매입인데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매입 계산서가 53번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앞에 37회 문제인가요? 거기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앞부분에 있는 거래처인 만세유통의 이전 기념행사에 보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접대비지, 이 접대비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위에가 계산서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접대비니까 54번 불공이구나. 이 54번 유형으로 접근한 사람은 이 문제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네, 54번이 되려면요 세금 계산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라고 자꾸 이렇게 거래처에 뭘 선물하면서 자꾸 과메기를 준다든가 면세 문품을 자꾸 선물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54번으로 이 사람들이 하겠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54번이 아니에요. 계산서는 뒤에가 3자입니다. 매입이면 53번, 매출이면 13번. 그래서 11월 15일자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합니다. 11월 15일 유형을 53으로 해야 돼요. 54가 아니다. 분명은 과매기, 매기가 금매기가 아닌가요? 네, 맞나요? 네. 수량과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10만원. 거래처가 이제 포항 과매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은 전자자가 없죠. 그냥 계산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워둬야 됩니다. 요거 비워두는 것도 잘 여러분 하셔야 되고.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우리 회사는 지금 과매기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혼합 분계로 하시고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됩니다.
813번 접대비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이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동으로 고쳐줘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면세로 해야 되고 혼합으로 했죠. 접대비로 바꿔야죠. 예, 미지급금. 이상 없이 됐나요? 접대비의 거래처를 바꾸느냐? 예, 접대비 비용이기 때문에 뭐 안 바꿔도 됩니다. 예, 바꾸지 않아도 만세유통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예, 사실은 저교에 여기에 저교에다가 이제 그 실무라면은 이 저교에다가 만세유통 이전 기념 선물 이렇게 저교에 넣어주겠죠. 거래처보다는 저교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AT 시험에서 저교 채점하는 게 딱 하나죠. 타계정 대체에 대해서만 입력했는가 안 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타계정 대체에서만.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꼭 8번 코드 넣어서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문제가 나옵니다. 이 타계정 대체가 매번 나오질 않고. 그래서 여러분 타계정 대체에서는 잘 알고 있죠. 대변에 상품이 가는 것들이 다 타계정 대체예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말고 그 외에 기중에 회계 결산일 말고 기중에 대변에 상품이 간다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품을 가지고 접대했거나 상품을 가지고 기부했거나 상품을 가지고 종업원에게 주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복리후생비. 그런 것들이 다 대변에 상품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타계정으로 대체. 그것을 8번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거 외에는 저교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매출거래 3점짜리 6번째 거 부가가치세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거래 3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25일 자료설명에서 날짜를 주었어요. 다손마트에 11월 20일자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었으며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해라. 네, 전자입력 1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외상매출금과 상계 정리하라.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2번 외상분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25일자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일자 11월 25일 입력해 볼까요? 자, 매입매출에 11월 25일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매출로 해요. 11번 과세매출로. 홍삼 엑기스. 수량을 마이너스 10. 네, 단가는 1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손마트. 전자세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도 전자자 들어갔죠? 1번 전자입니다. 분계는 외상분계 하셔라 이거 2번. 네, 분계 밑에 수정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 있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고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처리됐죠. 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가세 문제의 마지막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역삼세무서로 맡기신 금액, 맡기신 금액이다. 통장에 입금된 거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환급세액이었으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 환급세액은 미수금,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분계해두죠. 미수금이 오늘 들어온 거예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거래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웬만큼 해보신 분은 사실 6월 30일 거 조회 안 하고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날짜 8월 10일이고 미수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으로 가서 미수금 자산이 없어지고 차변에 새로운 자산인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그 분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6월 30일 걸 한번 보신다면은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6월 30일로 조회하면은 미수금이 역삼세무서에 47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짜로 입력을 해볼까요? 8월 10일 일반전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47만원 대변은 미수금 120번 거래처 역삼 요걸 지나가면 안 돼요. 거래처 코드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 미수금의 거래처를 얘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물론 보통예금도 넣어야 됩니다.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고 미수금도 넣어야 돼요. 47만원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였습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 문제 7개 해봤는데 뭐 38회에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